지금까지 AI는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디지털 세계의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현실 세계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던 AI가 이제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로봇의 몸을 빌려 물건을 들어올리며 우리 곁에 실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챗 GPT는 글을 쓰고 놀라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있습니다. 즉 아직은 가상의 세계, 온라인 세계에 불과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아직 완전하지 않고 로봇들은 유튜브 영상에서만 멋져 보입니다. AI가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움직이려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처럼 빠르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래 사용할수록 전력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일반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건너오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실 세계 AI, 즉 피지컬 AI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인 소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피지컬 AI, 물리적 AI, 현실 세계 AI, 이게 무엇인지 쉽게 우리가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AI는 생성형 AI입니다. 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등 이런 AI인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인터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딘가에 거대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서버라 볼 수 있고요.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AI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 안에 있는 AI가 열심히 생각해서 답을 만들고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원리입니다. 반면에 피지컬 AI는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는 AI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자동차 앞에 강아지가 나타나거나 갑작스럽게 사람이 튀어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멈춰야 되죠. 그리고 로봇이 달걀을 집을 때 이걸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작동하게 하는 게 피지컬 AI입니다. 이런 AI 같은 경우에서는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0.1초 그 안에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이 시간을 막아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손을 떼는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피지컬 AI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3대 요소, 저비용, 저지연, 저전력입니다. 첫째, 저비용. 일반 사람들도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계속 저렴해져야 되고요. 둘째는 저지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빨라야 되고요. 셋째는 저전력. 배터리가 오래가야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10분마다 충전해야 된다면 누가 쓰겠습니까? 이런 기술 발전 속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정부는 이 피지컬 AI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2030년까지 10조 위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됩니다. 자, 이런 피지컬 AI의 뇌에 해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용 메모리와 두 번째는 작업용 메모리입니다. 저장용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SSD나 하드디스크처럼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메모리고요. 작업용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램이라고 불리는 컴퓨터가 꺼져버리면 사라지는 이 휘발성 메모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건데요. AI 학습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작업용 메모리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학습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D램이 빠르면 전체 학습 속도도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에서는 주로 DDR4, DDR5와 같은 D램을 사용하고요. 일반 컴퓨터에서는 이런 D램을 사용하고요. 고성능 AI 칩 같은 경우에서는 HBM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다들 HBM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DDR5 같은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초당 약
40GB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이 HBM 최근에 나온 HBM3E 같은 경우에서는 초당 1TB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무려 25배가 빠른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HBM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HBM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 만들기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겨우 따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우리가 직접 새로운 메모리의 표준을 만들겠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캠입니다. 자, 앞으로는 저비용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HBM이 비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지컬 AI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자적인 새로운 메모리 표준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급 업체들에게 독자적인 규격인 소캠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듯 앞으로의 시대는 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질 겁니다. 피지컬 AI라는 이 환경에서도 이 맞춤형 반도체의 필요성이 커지고요. 기존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만 쓰기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기능에 맞게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맞춤형 반도체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비용이 줄어들고 자기 분야에 특화가 되면 저지연도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도 해소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소캠이란 게 뭔가 어려운 내용 같지만 AI 칩 바로 옆에 꽂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모듈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컴퓨터에 꽂는 메모리 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는 기술이지만 이게 AI의 미래를 좀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럼 소캠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다가 메모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메모리가 본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힘들죠. 바꾸려면 전체 기기를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AI 서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라는 AI 두뇌와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스마트폰처럼 메모리를 본체에 붙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소캠입니다. 이건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컴퓨터의 램처럼 필요할 때 쉽게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이와 동시에 전력은 낮출 수 있고 성능은 높일 수 있는 메모리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캠의 중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예요, 여러분들. 첫째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만들 이 AI 두뇌에 이 소캠을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 소캠의 등장은 이 메모리 산업에 큰 변화를 줍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는 똑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면 됐는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 맞춤형 제품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기성복 대신 맞춤 정장을 입는 시대가 온 것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캠의 등장으로 저비용, 저지연, 저전력을 구현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AI는 HBM이라는 비싼 메모리를 주로 썼는데 앞으로도 계속 쓰긴 할 겁니다. 근데 소캠처럼 이러한 다른 방식의 메모리로도 충분히 AI를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판도가 변하는 거죠. 맞춤형 반도체 시장으로. 무엇 때문에? 이 피지컬 AI 때문에. 자, 그리고 소캠은 LPDDR5X라는 모바일용 메모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인데 이제 이거를 서버급 시스템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걸 추구하는 만큼 우리도 이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캠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소캠 관련주를 정리했는데 이게 뭔지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로벌 메모리. 이 소캠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하고 공급 계약을 맺은 핵심 파트너. 이 기업이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론입니다. 차세대 AI 컴퓨터에 이 마이크로네지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은 무엇이냐? 바로 국내 대형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소캠 시장 점유율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제품을 공급하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는데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가 된 시기는 2025년 말부터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국내 초대형 전자기업인데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죠? 현재 소캠 시장에 진입하여 테스트를 진행 중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아니 뭐 다 대형주 얘기하고 있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 말고도 우리가 좀 더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소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은 서버용 메모리 기판 세계 1위 기업인데요. 심텍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판 전문 기업으로서 서버용 메모리 기판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소캠 확산 시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TLB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판 제조 기업이고 SSD와 메모리 기판을 국내 최초로 대량 생산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캠 수요 확대 시 신규 공급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심텍과 TLB가 엔비디아와 이제 협력을 논의한다는 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심텍 같은 경우에선 최근에 그러한 이슈가 발생하고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고 계속 지수 대비 강하게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1위가 안 되는 기업으로서 지금 얘가 보시면은 월봉상에서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는데요. 상단에 20월선에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을 맞고 뭐 살짝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시대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향후 눌림목이 나올 때 보던지 아니면 현재 추세가 유지될 때 보시던지 할 수 있고요. TLB라는 기업도 최근에 계속해서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소캠 배경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월봉상에서 최대 거래량이 형성되었습니다. 전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걸 굉장히 주목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인 만큼 또 쉬어갈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한다면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추세가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계속 좀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국내계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으로 인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소캠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뭐 지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들으시더라도 늦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 흐름을 알게 된다면 매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시대 흐름 속에서 이제 이렇게 뭐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춤의 기회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발빠르게 좀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제가 여기 영상 댓글 하단에 무료 텔레그램 채널을 올려놨습니다. 이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전에 시황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어떤 시나리오로 봐야 될지, 현재 시황이 어떠한 위치가 있는지, 나스닥 차트도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선물, ETF, 코인 트레이딩 시황관 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고요. 뭐 국내 증시 위주로 좀 시향을 해드리고 있지만 국내나 미국을 그 외로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장전 뉴스를 매일 아침마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체크해야 될 것들,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소캠을 정리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보시면은 시대 흐름을 좀 더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리포트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시대 흐름을 공부하는 맥락이죠. 시대 흐름을 알면 여러분들이 뭐 단타, 뭐 중장기 스윙 모두 다 도움이 되고 편안한 투자가 모두 다 가능해집니다. 왜? 재료를 알고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이뿐만 아니라 500만 원으로 1100억을 만든 쿨라매기의 비밀이라는 전자책을 또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니까 이 상한선에 무료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